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여행객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며 공항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안내 방송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체크인 줄에 서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스타 선수 손흥민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그냥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다.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간단한 옷차림으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차분한 태도와 미소는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습이었다. 바로 그의 옆줄에는 올리버 왓슨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올리버는 런던에서 잘 알려진 기업가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한 인물이었다. 비싼 양복과 광택 나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 찬 고급 시계는 그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듯했다. 올리버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는 항상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체크인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자 올리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손흥민을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손흥민의 옷차림과 낡은 배낭을 보며 속으로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생각에 이런 초라한 외모의 사람이 자신과 같은 퍼스트 클래스 줄에 서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다. 저기, 혹시 줄을 잘못 선 거 아닌가요? 올리버가 손흥민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맞게 섰습니다. 올리버는 그의 대답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글쎄요, 퍼스트 클래스는 꽤 비싼데 이런 곳에 서 있으려면 꽤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손흥민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깜빡였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티켓은 문제없습니다. 올리버는 그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배낭을 메고 다니는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보다는 이코노미석에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의 말은 점점 더 무례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배낭이 제 자리를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선택한 자리에 만족합니다. 올리버는 손흥민의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약간의 짜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질문에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하자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한 손흥민은 자신의 여권과 티켓을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그의 이름을 확인한 후 즉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그의 티켓을 발급했다. 손 선수님, 귀국 준비를 도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올리버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그가 누구인지 바로 떠올릴 수 없었다. 손흥민은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다시 미소를 지으며 짐을 정리했다. 그의 태도는 변함없이 침착하고 겸손했다. 올리버는 손흥민이 떠난 뒤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손흥민의 이름을 검색했다. 곧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변했다. 손흥민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깨닫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올리버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는 손흥민의 태도와 자신의 무리함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는 조용히 체크인을 마친 뒤 자신의 비행기를 기다리기 위해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소박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비행기는 방금 영국 런던에서 서울로 여행을 시작했다. 1등석은 넓고 조용한 공간으로 유명하지만 이날 분위기는 금세 긴장되었다. 올리버 왓슨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옆에 앉아있는 손흥민을 쳐다보며 불편한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낡은 배낭과 편안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고 그는 손흥민에게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도 여기 앉을 수 있나요? 요즘 1등석 티켓은 싸졌나요? 올리버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는 손흥민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잠시 올리버를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화가 나거나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고 그저 차분한 미소만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티켓 가격이 정말 떨어졌겠군요.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올리버는 그의 차분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주변 승객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느끼자 목소리를 높였다. 그 오래된 배낭은 어디서 구했나요? 무료로 받았나요? 아니면 벼룩시장에서 샀나요? 그의 목소리는 웃음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모두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를 막으려고 나서지는 않았다. 일부 승객들은 상황이 불편하다는 듯 고개를 돌리거나 귀를 조용히 가리는 행동을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올리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 백팩은 꽤 오래된 제품이지만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애착이 큽니다. 가치는 물건의 외관이 아니라 사용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올리버는 그의 대답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그의 목소리는 금세 다시 날카로워졌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런 곳이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코노미석 좌석 말이에요. 올리버는 다시 한번 손흥민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손흥민은 차분하게 웃으며 어디에 앉든 내 행동과 태도가 중요하냐고 말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태도는 주변 승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사이에 승무원이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올리버의 불편함을 느꼈고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올리버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손흥민을 가리키며 팀 전체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당신은 1등석 승객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승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물러섰다. 그런데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버의 태도에 분명히 불편함을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년 남성이 살짝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올리버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분명했다. 올리버는 점점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손흥민에게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 공항에서 일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짐꾼이신가요? 그게 당신의 직업이라면 당신의 배낭이 그걸 설명해 줄 거예요. 그의 말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모욕에 가까웠다. 하지만 손흥민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올리버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사람의 가치가 그의 직업이나 소유물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당신도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주변 승객들로부터 작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일부 승객들은 손흥민의 태도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올리버는 얼굴이 붉어지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할 수 없어 돌아섰다. 분위기는 점점 진정되었지만 손흥민의 말과 태도는 승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승객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그의 위험과 인내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버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날았지만 내부에서 발생한 작은 사고로 인해 모든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내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승무원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기내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고요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올리버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지 않았고 그가 소리를 낮추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옆에 앉은 손흥민을 흘겨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봐요. 당신 같은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다니 정말 웃기네요.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된 건가요? 그는 비꼬는 투로 말을 던졌다. 주변 승객 몇몇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색한 침묵과 약간의 시선 교환은 올리버의 말이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고 조용히 이어폰을 정리하며 올리버를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올리버는 그 침착함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점점 더 도발적으로 변했다. 아, 혹시 축구 선수라도 하시나 봐요? 그럴싸하네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진짜 유명한 선수들은 이렇게 볼품 없는 가방은 안 메고 다니던데요. 올리버는 손흥민의 낡은 백팩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그 순간 승무원이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다. 손님들 이제 기내식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각 좌석을 돌며 손님의 요청을 받아 적고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메뉴를 골랐다. 그의 태도는 평온하고 겸손했으며 승무원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갑자기 얼굴에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혹시 손흥민 선수 아니세요? 그녀는 기쁜 목소리로 물었다. 주변의 몇몇 승객들도 그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손흥민은 약간 당황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의 대답은 진심 어린 감사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겸손한 태도는 승무원의 얼굴에 더 큰 미소를 가져왔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아들이 선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항상 챙겨보는데 손님이 팀의 스타 플레이어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대화는 곧 주변 승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퍼스트 클래스의 다른 승객들은 속삭이며 손흥민을 흘끗거렸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흥민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올리버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처음에는 그 대화를 듣고 흥미를 느끼는 듯 했으나 점점 얼굴이 굳어지며 당혹감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눈길을 피하며 손흥민이 유명 인사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듯했다. 그동안 자신이 계속해서 무시하고 비꼬아온 사람이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세계적인 축구 스타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듯했다. 승무원은 손흥민의 팬임을 밝히며 그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 제가 TV에서 보던 바로 그 선수라니 믿기지 않아요. 이번 시즌에도 정말 멋진 활약 보여주셨죠. 특히 그 결승전 골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회자되었고 손흥민에 대한 관심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 승객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 혹시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손흥민은 살짝 당황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물론이죠. 하지만 다른 승객분들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승객들은 그의 배려심에 감동한 듯 보였다. 한편 올리버는 점점 초조해지며 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애써 관심 없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얽힌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올리버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을 자책했다. 그의 귀에는 아직도 승무원과 승객들이 손흥민에 대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고 이는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손흥민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고 승객들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올리버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그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과해야겠어. 하지만 그는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몰라 머뭇거렸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손 선수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몰라보고 너무 무례하게 굴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때로는 서로를 오해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의 대답은 올리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다. 올리버는 손흥민의 너그러운 반응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사람들을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을 외모나 첫인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손흥민의 겸손함과 배려심은 그를 깊이 반성하게 만들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며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고 승객들은 다시 평화로운 비행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올리버에게 이 비행은 그가 평생 기억할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비행기 내부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에게 조용히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의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는 주변 승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사이 올리버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백 가지 이유를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눈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찼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 한쪽에 앉아있던 노인 승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순간에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어에서 다른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겸손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의 태도는 승객들의 마음을 더욱 감동시켰다. 올리버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고 손흥민에게 말했다. 저는 저의 이전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잘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후회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 묵묵히 듣고 나서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지만 저를 그렇게 대하려면 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의 말은 모든 승객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중요한 교훈을 공유하며 겸손과 사려 깊음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축구장에서 위대한 선수가 되기 전에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손흥민, 모든 사람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 아무리 성공해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 말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올리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흥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마치 무엇인가를 배운 것처럼 부끄러움이 떠올랐다. 주변 승객들도 이 순간 각자의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비행기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유명한 축구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승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비행기가 착륙을 앞두고 올리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어요.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게 너무 부끄럽네요.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묘한 연대감이 싹 텄고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하강하여 착륙 준비를 했습니다. 희미한 도시 불빛이 창밖으로 나타나자 승객들은 3에서 4명씩 모여서 짐을 챙기거나 몸을 뻗어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거기 앉아서 머리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흥민과의 대화와 그 전에 자신의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한 무례한 말과 행동을 떠올리자 얼굴이 화끈거렸고 깊이 후회했다. 올리버는 평생을 자랑스럽게 살았고 자신을 성공적인 사업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인간으로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왜 당신은 당신의 편견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세요? 그는 앉아서 한숨을 쉬며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얼마 후 용기를 내어 손흥민을 향해 돌아섰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올리버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한 변명은 없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함이 가득했다.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올리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따뜻함과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말은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올리버는 듣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저는 항상 제 지위와 성공에 따라 올리버는 이 특별한 순간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다시 한번 절을 하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 이 비행기에 탄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중 하나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손흥민이 말하며 살며시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의 대화를 통해 또 다른 인간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은 배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준비를 하자 승객들은 좌석에서 일어나 짐을 가져온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특별한 경험을 한 후에 따뜻한 미소와 향수의 느낌이 여전히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 올리버에게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미래 여행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올리버는 듣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승객들은 서로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손흥민을 부르는 지지의 목소리도 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이 짧은 비행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교훈과 따뜻함을 안겨주며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다가가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창계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행 내내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주변 사람들은 짐을 정리하며 착륙 준비에 분주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